안녕하세요. 꿀벌 투자입니다. 오늘은 손절과 엇박자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종목을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한 종목에서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종목에서도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 처음 손절을 쳤던 그 종목이 어느덧 내가 샀던 가격보다 올라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이제 엇박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을 이제 사지 않고 첫 번째 종목을 그냥 잘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이절로 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종목을 믿지 못해서 이제 손절을 치고 다음 종목에서도 이제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 이제 멘탈이 두 배로 이제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어떻게 이제 방지하고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어떤 뒤에 이제 이런 방법들은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그 중장기 성향의 또 종목도 중대형주, 주로 이제 저는 대형주를 좋아하는데요. 그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것임을 먼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타를 치는 경우에서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그런 손절의 퍼센트라든지 그런 방법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 내용들은 중장기 또는 중대형주, 주로 그 대형주에 이제서 제가 나온 그 경험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먼저 그 인식을 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그 주식 포트인데요. 우리 계좌에 땡땡 운수라는 종목을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편입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뭔가 어떤 그 땡땡 운수가 좋다더라, 아니면 그 주식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그 리포트 등에서 실적에 대한 얘기, 실적이 이제 그 전망이 상향되었다, 이런 정보를 입수하거나 하고, 또 주가를 보니까 뭐 차트도 좋고 주가도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땡땡우수라는 종목을 편입을 결심을 하고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기분이 이렇게 좋습니다. 종목을 처음 계좌에 편입을 했을 때 기분이 나빴던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이제 1개월 뒤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그 종목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라는 거는 이제 그 계좌 종목이 이제 그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뭐 5 이렇게 되다가 조금씩 이제 그 계좌 그 종목이 이제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시작을 하는 거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그 종목이 이제 그 마이너스 10%까지 빠졌어요. 이 정도 빠지면은 뭐 중대형주에서도 약간 이제 그 기분이 좋지 않고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 정도면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렇게 그 내가 가진 종목은 이렇게 쪼그라져 있고 슬슬 이제 그 잘 가는 그 다른 종목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남의 떡이 이렇게 커 보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내 종목의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크게 한번 조정을 받아서 종목이 많이 망가졌어요. 땡땡 우수라는 내 종목이 마이너스 한 20%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손절을 실행할 것을 결심을 하고 손절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20%의 손해를 이 종목에서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내가 내 눈에 들어왔던 다른 종목으로, 이 땡땡 건설이라는 종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한 종목에서 마이너스 한 20% 정도 맞으면 가랑비 정도를 조금 지나서 그래도 한 중장대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겠죠. 하지만 땡땡 건설이라는 또 신규 종목을 샀기 때문에 기분이 또 좋습니다. 예,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상쾌한 기분으로 오래된 꼬리는 잘라내고 오래된 병든 꼬리는 잘라내고 새로운 종목을 편입을 했기 때문에 좀 기분이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종목 교체가 있었던 초반에는 이렇게 이제 그 주가가 잘 가지고 있습니다. 땡땡 운수는 떨어져 있는 상태고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시간이 한 2개월 정도 흘렀어요. 2개월 정도 흘렀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두 번째 종목인 그 땡땡 건설도 어느덧 손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땡땡 운수는 처음에 이제 손절을 쳤던 땡땡 운수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어느새 또 급등을 해가지고 처음에 내가 손절 쳤던 요 가격은 물론이고 처음에 매수했던 그 가격보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기다렸다면 이게 익절로 돌아설 수 있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땡땡 운수를 팔아버리고 주가가 올라 있던 상태에 있던 땡땡 건설을 사서 여기서도 손해를 보고 여기서도 손해본 멘탈이 이제 두 배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멘탈이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처음에 우리가 손절을 쳤던 이 미운 오리 같았던 땡땡 운수를 시간을 좀 기다렸다면 이렇게 그 황금알을 낳는 백조로 거듭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 참지 못하고 손절을 하게 돼서 이 황금알을 얻지 못하고 이제 그냥 이 미운 오리 상태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하는 건 그 이익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어떤 그 자본주의 하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 자본주의는 이제 저는 이제 우상향을 한다고 믿고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우상향이라는 거는 시간과 같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면 어쨌든 이제 그 종목은 또 시장은 또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게 된다. 근데 이게 되는 거는 저는 이런 이 경험을 이제 중대형주 쪽에서 많이 했어요. 단타 같은 경우는 좀 시총이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제 그 안 좋은 상장 폐지라든지 그런 일이 조금 그 중대형 종목보다는 자주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우상향이라는 거를 주로 대형주에 대입을 많이 해서 종목이 조금 빠지더라도 조금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기다리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가가 내 종목에 주가가 빠졌을 때 손절 대신에 익절을 하는 그 상황을 만들려면 무엇을 연습을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거는 개미죠. 네, 제가 그렸는데 개미고 지금 개미들이 이렇게 땅을 지나가다가 이제 구멍에 빠졌어요. 근데 이 구멍은 모래로 된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래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어서 쑥 지나가다 개미가 쑥 빠지게 되면 이 개미들이 이 깔때기 같은 이 모래 구덩이 안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모래 알갱이들이 이제 빠져나오려고 개미들이 이렇게 발버둥을 치게 되면 모래 알갱이들이 미끄럽기 때문에 점점 이 개미들이 이 깔때기 안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빠져들어가게 되면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이런 날카로운 턱을 가진 개미 귀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개미 귀신은 뭐냐면 우리 그 명주 잠자리의 애벌레입니다. 명주 잠자리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모래가 있는 곳에 땅을 파고 개미가 또는 작은 그 동물들이 곤충들이 지나가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이 함정에 작은 곤충들이 개미라든지 작은 곤충들이 빠지게 되면 이 깔때기 끝까지 오기를 기다렸다가 도착하게 되면 날카로운 턱으로 개미를 잡아서 먹고 남은 시체를 밖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식을 할 때 이렇게 그 손절 구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개미 귀신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생존하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때 내 종목이 예를 들어서 20% 이렇게 25% 30% 이렇게 빠졌을 때 손절을 실행을 하지 말고 그 손해본 종목으로부터 익절로 살아나오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익절을 하게 되려면 때로는 물타기도 해야 되고 시간도 기다려야 되는 경우 있는데 단기간에 하기는 어떤 경우에는 쉽지가 않겠죠. 어떤 년 단위를 넘어가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손절을 하는 대신에 시간의 기다림을 기다리더라도 손절 대신에 익절로 이렇게 상황을 변화시키는 연습을 하게 되다 보면 주식시장에서 많은 내공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손해본 종목에서 이렇게 개미 귀신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해서 반드시 이렇게 익절로 살아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모래 구덩이는 개미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미 지옥에서 살아나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종목이 마이너스 3% 특히 요거 말하는 거는 중대형주 특히 대형주 기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작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 15%도. 근데 이 정도 빠졌다고 그 종목을 버리지 말자. 손절을 치지 말라는 얘기죠. 손절을 치지 말자는 말이죠. 대신에 우리는 그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에서 빠져나오는 연습을 해보자. 익절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죠. 특히 중대형주 기반에서 단타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예민하게 조금 움직여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져나올 때 그냥 그 종목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물타기를 하게 되는데 물타기도 너무 막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요런 때마다 이제 물타기를 하게 되면 어느덧 주가가 우량주라서 내가 믿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30 정도 빠지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요런 작은 이런 손해 퍼센테이지에서 물타기를 계속하게 되다 보면 중요한 순간에 현금을 써야 되는 순간에 현금이 이제 남아있지 않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금액이 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량주의 경우는 일단은 들어갈 때부터 잘 들어가야겠지만 한 마이너스 한 30%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기다리면서 자본주의의 우상향을 믿으면서 한번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초보시라면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 좀 중대형주 우량주부터 시작하는 것이 조금 시장에서 초반에 이제 너무 많은 타격을 입어서 회복 불능 상태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도 조금 이제 신중히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신중히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제 조금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차트,
수급, 종목에 대한 지식, 이게 같은 말이 좀 두 번 들어가게 됐는데, 또 업황, 그다음에 뭐 이런 이평선, 뭐 기술적이거나 이제 어떤 그런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들, 그런 거를 다 망라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총 동원해서 종목에 들어가야 하고, 그때 또 가장 이제 좀 뭔가 주식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런 그 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을 치지 않고 우리가 익절하는 그 연습을 할 때 이 여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유도 이제 그 쉽게 생기지는 않는 거죠. 네, 좀 경험도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런 종목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해서 그 기다리는 어떤 그런 뭐 믿음,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여유가 생기는 그 가장 큰 힘은 익절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손절이 아닌 그 익절. 그래서 작던 크던 그 익절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서 내가 매도를 했을 때 그 손절을 치는 게 아니라 익절을 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익절을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어느덧 내 계좌가 이제 불어 있는 것을 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투자의 그 대가 중에 한 분이시죠. 이 워렌 버핏. 이분이 한 말이 있죠. 투자의 제일 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이제 그 손절을 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인식을 했고, 그 두 번째 원칙은 이 제1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말라.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라는 그 철학을 절대 잊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그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공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공감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위에서 말했던 그 익절 하는 익절로부터 온다라는 이 배경에는 제가 그 주식 2년차 때 조금 손해를 보고 제 지인분한테 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이제 전업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어떤 그 주식을 하시는 분은 절대 손절을 안 친다라는 거예요. 상패가 될 때까지, 뭐 상패되는 그런 어떤 그 시점이 오면은 팔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패가 되는 순간까지 계속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때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주식을 하면서 손절이라는 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왜냐면 저는 그 2년차 때에 손절이 습관화가 돼 있었거든요. 단타를 치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오게 되면 겁이 나고 공포에 질리니까 이게 팔았어요. 손절을 치게 되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게 쌓이다 보니까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 어느덧 그 손실 규모가 굉장히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익절을 하는 연습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봤던 계좌를 한 2, 3년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복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대부분 한 10번 매도를 한다 그러면 한 9번 이상 정도는 그 익절을 보면서 그 매도를 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어느덧 계좌가 이게 살이 쪄 있는 걸 저는 목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여유는 익절을 하는 그 습관으로부터 온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손실과 엇박자, 그 엇박자를 또 만나지 않으려면 손절하는 습관을 버리고 익절하는 습관을 익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산책을 하다가 찍은 그 어떤 그 화단에 있었던 그 보리 사진인데, 지금 이 그 보리가 살고 있는 요 조건이 좋지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담배꽁초도 벌어놨고 자그마한 요 화단에서 관상용 정도로 살고 있는데, 이 보리가 여기 살면서도 이렇게
열매를 틔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 보리도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았지만 여기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었구나. 와, 이 그 좋지 않았던 환경에서 멋지게 살아남았구나. 라는 거를 보면서 저는 약간 주식시장에서의 또 인사이트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가 그 주식의 손절과 엇박자를 만나지 않으려면 이 손절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손절은 우리의 계좌를 병들게 하고, 이제 그 5%, 10% 요거 중대형주, 우량주 그 기반에서 그 종목들이, 내가 가진 종목들이 5%, 10% 빠졌다고 성급히 종목을 교체한다거나 물타기를 하지 말자. 그 의사결정이 엇갈림을 불러가지고 계좌를 더 망가뜨릴 수 있더라. 그래서 그 손해가 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손해가 나고 있는 종목을 다시 익절로 돌려놓는 그런 생활 연습을 하고 익절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계좌를 살쪄야 된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그래서 이제 꿀벌이와 함께 해봤고요. 다시 한번 요 보리 사진을 보면서 이런 그 악조건 속에서도 견뎌서 이렇게 우리의 주식의 계좌도 열매를 맺는 그런 연습을 해서 이제 우리 계좌가 살찌우는 그런 모습을 모두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보리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